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7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관건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죠. 야, 이 문제에서는 이것이 관건이야 하는 아주 정말 넘어야 될 그러한 어떤 중요한 돌파해야 될 중요한 그 해결점을 우리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야, 어렵습니다. 관건, 빗장관의 열쇠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 관자는 앞에서 몇 번 사실 나왔습니다만 문 빗장을 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그 큰 집에, 한옥집에 이렇게 큰 대문을 생각하면 뒤에서 이렇게 문을 큰 막대기로 빗장을 걸죠. 그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살펴보면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고, 이 안쪽의 부분이 좀 문제이죠. 안쪽의 부분은 위에는 이렇게 실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작을 요자인데 이렇게 붙이면 실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두 개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글자인데 상당히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쌍투가 두 개 난 쌍쌍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문 빗장을 그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로 이렇게 동여매었다, 묶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빗장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빗장관입니다. 관계한다는 그런 관도 되겠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통하는 바로 그 중간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은 열쇠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건은 세울 건이죠. 분율자에 길게 걸을 이인해서 이렇게 붓을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 붓을 이렇게 누그러뜨린다거나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걸었을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 세울 건. 여기에 사람 인을 붙이면 이제 건강하다는 건이 되겠죠. 여기에 쇠금이 붙었습니다. 자, 새로 만든 어떤 막대다, 빗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건이 어떤 경우에는 열쇠가 아니라 빗장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글자가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관건의 사전을 보면 관건은 문 빗장과 자물쇠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제가 열쇠라고 했죠. 자물쇠가 아니라 사전마다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빗장과 그리고 열쇠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키가 되겠죠. 영어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키입니다. 키. 이 건은 사실은 키를 얘기한다. 이 키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로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자, 이것이 관건이다 할 때는 이 열쇠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풀면 된다. 풀린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것이 관과 많이 쓰는 것이 관문이라는 것이 있죠. 관문은 어떤 국경에 만들어 놓은 그런 중요한 길목을 얘기를 합니다. 국경이나 교통요소 같은 데 설치했던 문이다. 중요한 길목이다.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자, 이것은 마지막 관문이다. 최후의 관문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 관이라는 것은 결국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이다. 관문이다. 옛날에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과 접점이 되는 곳에는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뭐 중국으로 보면 뭐 산해관이다, 뭐 함곡관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옛날부터 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어디가 제대로 된 관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잘 못 보고 요즘은 이제 세관이다 할 때, 세관이다 할 때 이 관자를 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이 관문에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관동이다, 관서다, 관남이다, 관북이다 이런 글자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어떤 관이 있고 그 관의 동서남북, 관의 동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동은 대관령의 동쪽이죠. 관서다, 관남이다, 관북이다.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마천령 산맥, 뭐의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중국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산해관이다. 우리 압록강하고 같이 비슷하게 있는 만리장성의 맨 끝이죠. 그것이 산해관이죠. 뭐 천하 제1관이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그 산해관의 동쪽, 그러니까 만주 쪽을 관동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애들이 저기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을 하고 거기에 군을 뒀죠. 그래서 관동군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 자체에서도 또 우리가 관동지방, 관서지방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간도라든지 간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는 관이 어디냐? 그것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뭐 성격 규명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관이라는 것을 써서 굉장히 많이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관동지방 이런 말을 별 하지 않지만 일본은 그 아주 중요한 좀 이질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다른 어떤 문화권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성격까지 있는, 그래서 관동지방이다, 관서지방이다, 음식까지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관이 이 관문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보면 또 관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뭔가 부분과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관절이죠. 손목 관절, 이렇게 발목이다, 어깨라든지 다리라든지 관절이 있습니다. 작은 관절이 있고 또 큰 관절도 있겠죠. 어쨌든 뼈와 뼈가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람의 관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문처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예전에도 궁금했던 것이 대관절이란 말이 있거든요. 대관절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할 때 좀 굉장히 좀 정말 이상하게 생긴 낱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중국에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관절이라는 것은 어쨌든 큰 관절이라는 뜻이겠죠. 작은 관절이 아니라. 그래서 요점만 말해라. 크게 얘기해라.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라는 것도 큰 몸이죠. 세세한 것 하지 말고 뭉뚱그리가 크게, 대체적으로. 그리고 도대체, 이 대체적인, 이것도 도자도 뭉뚱그린다는 뜻이므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말고 도대체 크게 얘기해서 요점만 말해봐라 하는 것이 대관절, 도대체, 뭐 도대체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감상으로 이 관절을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확 잡히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빗장이죠, 빗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열개라는 글자죠.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문을 연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나뉩니다. 이것은 두 손으로 받든다는 뜻이죠. 두 손으로 받들 공이에요. 손으로 두 개로 이렇게. 자, 두 손으로, 이것이 뭡니까? 문에 빗장을 질러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빗장산이라고 합니다. 산, 빗장이에요. 문에 걸린 빗장을 두 손으로 걷어내야 문은 열리겠죠. 이것을 두 손으로 걷어낸다. 그게 이제 열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엄연한 글자다. 거의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만, 두 개 합쳐서 10개다. 그리고 이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건반, 키보드, 이것이 키다는 거죠. 건이라는 것은 열쇠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또 자물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관건이라고 할 때는 뭔가 자물쇠라는 의미가 있고, 건반이라고 할 때는 키를 얘기할 때 이것을 한자로 써서 키라고 합니다. 키의 의미로 씁니다. 이 건반도 키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키를 눌러라 할 때, 예. 그래서 건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보드.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시건장치 또는 시정장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사전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시건장치 해놓고 잠금장치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장치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일본에서 이렇게 씁니다. 시정. 일본에서는 시정이라고도 쓰고 시건이라고도 씁니다. 이게 다 일제시대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안 써도 되겠죠. 잠금장치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시건이란 낱말이 나왔으니까 낱말 생각을 해보면, 시건은 뭐냐면
자물쇠를 잠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또 자물쇠로 쓰입니다.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로 콱 채우는 걸 시건이라고 합니다. 시자는 문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시건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 정도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다. 어쨌든 이거 둘 다 여기에서는 자물쇠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알고만 계시고 쓰지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